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연할 그대에게 두산중공업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실적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면서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 순매수 동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했었어요. 안 좋긴 했었는데 지금 청약 기간이잖아요. 청약 기간. 청약 기간 10일, 11일 이날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유상증자 청약일에는 매수 이상하게 이날은 매수하는 모습들을 수급이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 다른 종목들도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청약일 있잖아요. 청약일 이때는 대부분 좀 매수를 하더라고요. 수급에서 일단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경험상으로 그렇더라고. 제가 종목들을 계속 봐왔을 때 유상증자 하는 종목들을 봐왔을 때 청약하는 날은 순매수를 좀 보여주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상장 날 때쯤 다가오면 조정을 좀 받습니다. 조금씩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 약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도 살짝 오르다가 조정을 좀 받고 상장을 하고 약간 이랬을 겁니다. 이때가 청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좀 긍정적이게 진행이 됐고 청약을 이제 하신 분들 자, 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 0.126주예요.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2주 정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자, 이걸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춘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봐야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낮아지겠냐. 이 문제인 거죠. 평균 단가 계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진 않을 거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청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3월 4일, 마지막 남은 일정이 상장 예정일이에요.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금요일 4일. 3월. 자, 화, 수, 목, 금, 3, 2. 이 날부터 이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0.12주인데 1, 2주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수를 했던 가격들 청약을 한 가격을 보니까 13,000, 13,850원이죠. 13,850원. 자, 이 가격인데 3월 4일, 3월 2일까지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15,00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3월 4일 때 이때쯤 되니까 14,000원 막 15,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여차하면은 평균 단가 낮출 수도 없는 상황들인데 여차하면은 이 가격들이 올 것 같아.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이 가격들이 올 것 같은데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가능성들이 좀 낮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100주 기준으로 12주 이거를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현금. 뭐 그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 계좌로 들어오는 게 이 주식으로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뭐 팔 수 있겠죠. 상장을 해서 주가가 좀 출렁거린다. 어, 그런 것들을 좀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상장되는 게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100주를 기준으로 12주. 그럼 이 12주라는 이 매물이 오버행으로 시장에 좀 나올 것이냐. 근데 뭐 좀 작아요. 작아요. 100주 기준으로 12주니까 오버행이 나올 것이냐. 물량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덜한 상황들이에요. 덜한 상황. 근데 여차하면은 12주에 대한 부분들 이거 종목을 따로라고 보세요. 기존의 9주 100주다. 신주를 받는 유상제를 받아서 신주다. 이거 A랑 B랑 다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12주 팔면은 손실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종목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장하기 전에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해둔 현금들을 쓰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3월 3월 전후로는 3월 전후 보면서
유상증자 상장한 거를 보면서 현금을 좀 여력이 남아있는 현금들,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그 뒤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장하기 이전에, 상장하기 후에도 움직임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현금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대응을 잡는다. 근데 그때 되면서도 이제 슬금슬금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할 거예요. 남은 게 유상증자 청약만 남아있다. 상장만 남아있다. 상장만 남아있다. 권리공매도가 가능하다. 청약하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의 주조 단조 공장 건설 1조 계약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갑자기 나와준 건 아니에요. 안내 받았다, 통지를 받았다, 뭐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준 겁니다. 이전에는 통지를 받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 뭐 다른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이전부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8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전으로 됐다. 올해는 더 좋다. 더 좋다. 듣기 좋은 얘기죠. 자, 8년 만에, 이 흑자전환, 자, 볼게요. 일단 연결 재무제표, 이거 기사는 좀 이따 보고, 영업이익을 볼게요. 2020년도고, 이거는 2021년도. 매출액이 11조 플러스 22. 재작년이고 이건 작년이죠. 재작년보다 영업 매출액이 22%가 증가가 됐다. 천을 기업들은 다 가지치기 할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매출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000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8,900억이 됐네. 6,458억 원. 더 증가가 됐어요. 당기순이익이. 아마 밥캣 영향이지 않았을까요? 밥캣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호실적. 이 지배주주 순이익의 이 밥캣 영향도 약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쳤는데 뭐 순이익만 증가시키면 되지. 매출도 증가됐고 순이익도 증가가 됐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연결재무제표가 나왔는데 2022년도 전망이네요. 전망. 여기서 11조 원, 2021년도가 11조 원인데 2022년도에는 9조 3천. 그래요. 영업이익 2,849 수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매출액이 7조 3천이고 영업이익이 2,800. 이걸 단기순이익, 일단은 두산밥켓이랑 두산퓨어셀을 제외한 실적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상 수치로 좀 안 좋게 나와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전망 실적, 2021년 전망이 좀 높았었는데, 이거보다, 지금보다 더 높게, 영업이익은 더 증가됐었는데요. 이게 오차율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전망치를 다 공시를 하긴 하거든요. 좀 안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참고로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5조 8천으로 보고 있었는데 2천억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오차율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긴 했었어요. 오차율 매출도 그렇고. 자, 2,849억 원 수준에서 수주가 8조 8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 2,622억 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번 연도 2천억 해가지고 8천억 나왔다. 그래요. 이걸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2천억 정도였는데 두산밥켓이는 두산퓨어셀을 제외하고 였다라고 하니까 2,849. 그러면 일단 더 내년에 더 증가된다. 2021년도 추정치가 그러니까 정리돼 보면 2021년도 추정치가 2,200억 원이었는데 2,800억 원으로 2021년도보다는 증가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전망이 좀 더 올리긴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실적이 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5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7조 3천억 원 정도로 매출액을 잡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주를 8조 8천 정도로 잡고 있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전망치가 예상치가 2022년도가 더 높긴 하죠.
더 높긴 해요. 자, 영업이익도 흑전이 됐고, 당기순이익도 흑전이 됐고, 사업연도, 이 부채도 좀 줄었네요. 직전 사업연도랑 당해 사업연도, 부채도 어느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자산이, 부채가 줄었으니까 자산도 같이 줄었죠. 자본은 좀 늘어났습니다. 두산 피어셀이 지분으로 좀 들어오면서 자본이 좀 늘어났겠죠. 자본금도 늘어났고, 자본금. 자, 뭐 부채 비율도 많이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 매출 증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들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저도 이 기사를 그냥 클릭만 해놓고 보진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와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데다 당기순이익도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 이 전망치도 2021년도 대비해서 또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외 대형 EPC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와 공정 초과 달성으로 매출이 증가됐다. 두산마켓 등 자회사의 호실적 전년도 재무 개선 활동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산마켓도 예상 외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했었죠. 일단 뭐 부채 규모도 대폭 줄었다. 앞으로 더 줄 거죠.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더 줄어들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또 갚고 2천억 원 정도가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뉴스케일 파워도 올해 3월 중에 상장한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뉴스케일 파워는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SMR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이 프로젝트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보유한 상태다. 두산 피어셀이 기자재를 납품을 할 것이다. EU 그린 텍소노미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하면서 가스터빈 산업도 안전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원전도 마찬가지죠. 수소 가스터빈으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수소 혼소 연소기와 수소 전소 연소기를 개발하고 있다. 풍력 발전 관련 발주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목표가 7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2,849억 원, 수주 목표는 8조. 이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우선 협상 대상자 등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4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1조 원의 규모의 사무지 건설도 했고, 괌 복합 화력, 한림 해상 풍력 수주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괌, 한림 해상 풍력. 기재재 서비스 수주도 3조 원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토탈 해가지고 8조 9천억 원, 복합발전 약 3천억 원, SMR에서 2천억 원 수주할 전망이다. 이거 한 2천억 원 정도 수주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이긴 할 것 같아요. 기사에서 SMR 약 2천억 원 정도 수주할 전망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원전 쪽이란 말이에요. 원전 쪽. 원전도 지금 수주를 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SMR도 2천억 원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차세대 원전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서 인식이 좀 되고, 좀 긍정적인 그런 실적들의 성장들, 그런 것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부터 이 호실적을 좀 이어간다. 매출,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도 더 증가될 것 같아요. 또이 컨센서스가 수주 예상 전망치가 증가가 되면서 이 컨센서스도 다시 수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 순이익도 조금 밥캣이랑 두산 피어셀이 좀 변수긴 한데, 참고로 이제 두산 밥캣이 조금 변수인데, 두산 바켓이 호실적을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이 매출도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두산 중공업의 이 지배주 순이익도 또 여기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단기 순이익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연결 실적에서 반영되는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SMR이라든가 별도로 이제 계속 수주를 이번 연도에도 계속 수주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회복세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최우선적인 부분들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채무를 먼저 갚고 채권단은 졸업을 시킨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오늘 좀 일부러 좀 안 보고 있었어요. 좀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 뉴스들을 좀 안 보고 있다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라 좀 두서 없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 뭐 그동안 관련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확정치, 이전에는 좀 전망치였더라고 하면은 지금 좀 확정이 된 그런 모습이긴 하죠. 자, 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